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바쁘시죠? 조금 요새 그렇습니다. 원내대표에다가 대표 역할까지 네, 하셔야 되니까. 네. 뭐 하루에 일정이 보통 몇 개나 되세요? 한 10대 개 이상 되죠. 10대 개요? 30분, 10분 단위로 막 쪼개서 쓰셔야 되겠네요. 그렇진 않더라도 아니 30분에 하나씩은. 게다가 또 민생 탐방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왜 하시는 거예요? 이 바쁜데? 그래도요, 우리 국회의원 특히 이 정치권은 자체 힘이 없잖아요. 항상 국민이 하시는 말씀, 국민의 뜻이 우리의 힘인데. 예. 까딱하게 멀어져요. 예. 특히 당은 정당은 국민과 함께 있다, 국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국민 앞에 늘 확인시켜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로서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네. 김진표 원내대표랑 만나셔가지고 보통 양쪽 원내대표가 만나면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긴 마련인데 이번에는 만나자마자 바로 뭐 몇 가지 합의를 뚜둑 해버리셨더라고요. 3시간 반이 걸리긴 했습니다. 얘기가 잘 되세요? 네, 우리 김진표 대표가요, 국정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인격도 훌륭한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당이 무엇을 걱정하는지까지도 헤아리는 이런 정책은 어떻게 돼가고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잘 아세요. 또 여당도 한 10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야당을 10년 했기 때문에 서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에서 또 야당 몫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편하게 제가 오히려 여당 얘기를 많이 안 해도 되는. 벌써 저 상대편 김진표 원내대표 칭찬부터 시작하시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긴 다르군요. 아니, 그러니까 가감 없이. 물론 3시간 반 걸렸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이것 하자 한 5가지, 6가지 다 합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반값 등록금 부분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네. 반값 등록금은 많은 국민들께서 방식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환영하는 그런 목소리인데 문제는 당내에 지금 논의가 정리가 된 겁니까? 또 당과 정부 사이의 논의가 정리가 된 겁니까? 아직은 좀 이르죠. 지금 저희들이 그 화두로 대걸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만났고요. 이제 학부모를 곧 만납니다. 학부모 단체들을요. 그리고 이제 대학 당국을 만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민의 의사를 어느 정도 수렴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치권은 항상 국민의 뜻이 무언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힘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나 하면서 정리하고 또 의원들이 그때 토론하죠. 그 당론을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저는 당론을 하나로 가는 것보다요. 대안을 2-3개 만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복수 당론으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그때는 이 당에서 또 이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는 면도 있고요. 이게 큰 전환이거든요. 저희가 이 단순히 그 대목에서 지금 여당 내에서 이건 포퓰리즘이다, 내지 뭐 표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한 목소리에서 있고요. 또 한편의 목소리는 지금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일단 복수 당론이라 하더라도 당론조차 안 만들어졌는데 아니 야당하고 덜컥 6월 국회에서 그 문제 처리하자라고 합의했다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황우려가 잘 받아들여야죠. 저는 그거 다 타당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왜 6월이 중요하냐면요. 6월 거지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요. 교과부는 늦어버려요. 예산 편성. 예산 편성이 6월 달에 6월 말에서 7월 초면은 기재부로 넘어가거든요. 그 전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얘가 서두르면 이것이 무슨 새로 연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안들이죠. 다 나와 있는 안 중에 어떻게 할 건가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선택하려면 당론으로 복수를 만들고 정부 쪽 의견도 있어야 되지만 또 야당 쪽은 관련돼서 법안 내는 것도 많고 이게 절충과 조정이 가능하냐 이 말인 거죠. 그거를 해내는 것이 정치의 몫이고요. 실제로는 저희들도 벌써 의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안 중에 예를 들면 장학금 제도는 어떻게 안 되든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등록금 자체를 좀 낮추는 거거든요. 예. 그 저는 거기에 이제 힘을 많이 이제 가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 외 RCL 제도 또 개선 문제라든지요, 또 대학의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핵심은 재원이 어느 정도 있는데 네. 그 재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환해서 쓰느냐, 쓰면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느냐, 아니 등록금 낮추는 게 어려우면 장학금으로 가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 문제죠. 6월 중에는 아무튼 가닥을 잡겠다. 안 잡으면 늦습니다. 그러면 당내 논의, 당정 간 논의, 그다음에 여야 간 논의, 여야 정이 함께 논의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바쁘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치인들이 달라져요, 생각이요. 네. 우리가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학생들 시위하다가 무려 73명이 지금 연행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석방 요구를 정부 쪽에 하신 겁니까? 아침에 법 테두리 안에서 선처를 바란다. 애들이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 등록금에 대한 얘기를 내다가 허가받은 장소를 넘어갔다든지 또 옥신각신했다든지 이런 정도면은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감세철의 이야기인데요. 네네. 원내대표 되시면서 일성이 이제 이거였는데, 네네. 그리고 청와대 쪽 반응이나 이런 걸 보고서 좀 쑥 들어가셨다. 네.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네. 들어가신 겁니까? 계속 하고 계신 겁니까? 공약을 이미 쏟아냈는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감세분이 이번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벌써 했는데 다시 또 한다고 그러는 것은 국민의 저항감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확인한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 이것을 저희가 공약으로 하고 정부에서는 한 3조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확인할게. 소득세, 법인세 둘 다 추가 감세 철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세는 원리가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은 국민의 뜻을 실어서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의총에서 장기간 토론해갖고 당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서도 당내에서 굉장히 옥신각신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정리가 좀 돼갑니까? 돼가옵니다. 이제 구간 문제만 남지 일단 철회 쪽으로요. 당에서는 이제 저희 의원총회에서는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재완 장관 청문회 하는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정부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과 정부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공개적인 일종의 충돌이 벌어지는 셈인데. 흔히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이제 협의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또 어떻게 이것을 서로 좋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태까지는 보통 정부나 청와대에서 하라 그러면 한나라당이 따라갔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당사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보시면은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저도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요, 언론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럴 때, 그걸 잘못됐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감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줄곧 한나라당 내 일부 세력에서는 줄곧 이 문제를 제기해 왔었는데, 한 번도 이게 제대로 정리가 돼서, 즉, 당이 주장한 바대로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벌써 몇 년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동안은 줄곧 얘기만 나왔다가 청와대나 정부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쑥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의총에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국민의 뜻도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우선입니다. 헌법에도 제가 늘 보듯이 국민 다음에 국회 다음에 대통령과 정부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받들어서 법률이나 예산을 짜고 대통령 이하 정부는 그걸 집행하는 집행기관 아니에요? 국민의 뜻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국민의 뜻을 확인하거나 묻거나 또 여러 가지 조치는 하니더라도 아마 그 행정부에서 잘 그걸 우리가 정리가 될 겁니다. 받아들여 줄 거다. 어느 모습으로라도 그렇게. 어느 모습이라는 게 혹시 뭐 이것 빼고 저것 빼서 그냥 막 형해화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간이나 조정할 문제는 세부에 들어가면은요, 그 세법상의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변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래 취지요. 지금 추가 감세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뜻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좀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든지요. 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철하더라도 좀 그렇지 않은 이제 중소기업들의 법인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조정하는 안이 있죠. 이 감세 부분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되죠? 이건 정기국까지 가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미 저희가 이번에 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의 또 그 트렌드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철학이죠. 그 우리 정권의 어떤 진행 방향이 있으니까 그 점도 잘 검토를 서로 해야죠. 양쪽 다 검토하겠다. 그러나 잘 협의가 될 것이다. 네. 그게 정치의 몫입니다. 황 원내대표님 워낙 매사가 부드러우시고 말씀도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 만만한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강조해드린 것처럼 벌써 몇 년이 묵은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정치의 몫이다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 정치가 가동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원들이 그래서 아주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의총에서 어제 결론이 많이 났기 때문에 또 국회의 의원들의 다수당의 의원들의 뜻이면은 정부가 잘 받아줄 겁니다. 대통령이 고집 부리시면 어떡하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좀 그러셨던 거 스스로 국민들이 또 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사가 우선이고요. 아니 황 대표님 민주주의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잘 안 됐단 말이죠. 뭐가 달라진 겁니까? 될 거다라고 낙관하시는 뭐가 달라진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네,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저희가 선거에 아주 크게 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결국 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좀 계속 감세를 해나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감세를 한 번 더 감세, 이미 2% 했는데 3% 했는데 다시 또 2%를 더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정치 감각으로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국민의 뜻을 선거를 통해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고집 못 부릴 거다. 네, 고집이라고 말씀드린 그렇고요.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말씀이 없으셨는데 박재환 장관이나 이 기재부의 의견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논의하고 설득하는 게 이 국회입니다. 장관들이 와서 잘 이제 토론을 해야죠. 당청 관계에서 당 우위로 이제 분명히 갈 수 있는 겁니까? 당 우위라기보다는 사실은 수평 관계인데요. 물을 흐르듯이 국민의 뜻이 당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로 스며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 아주 대원칙입니다. 안 그러면은 오늘 그 얘기 한 5번째 지금 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근데 그게 정말 또 옳죠. 아주 쉬운 거면서도요. 그게 우리 헌법 원리고 우리 국가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자꾸 강조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그걸 확신을 하는 거죠. 자기 확신을 하는 거죠.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는 이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야뿐 아니라 이건 청와대도 오케이 한 사안인 거죠. 청와대도 아직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국회 고유의 권능이고요. 또 국민들이 원하거나 이 정도로 할 때는 그 원인과 대책을 국가에서 한번 국회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비리 부분은 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정치권이 지켜보다가요. 그것이 끝나면은 그 부분은 필요할 때는 다시 또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검찰 수사가 다 끝난 후에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그 기간이 딱 이렇게 선으로 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안 하는 것이 도리죠. 야당 쪽에서는 근데 빨리 하자는. 근데 법에 보면은 그 소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법이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추될 때까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켜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당장 증인을 누구를 부를 것이냐 부분에서부터 맞습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현재 청와대 고위 인사 등등을 비롯한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일 수도 있는 분들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한나라당 입장은요? 그러니까 수사에서 정리돼서 비리 부분이 말끔히
결론이 나온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 정치권이 또 보는 눈이 있을 때에는 필요하면은 또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고선이지 그것을 미리 예단하거나. 근데 요번에 저희들이 국민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금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 국가 신용의 틀입니다. 예. 그리고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그 원인과 대책을 하는 정책적 국정감사가 좋죠. 정치 공방을 하거나요. 예.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반값 등록금 감세 이야기, 그다음 저축은행 국정조사까지 쭉 왔습니다만은 뭐 황 대표께서는 뭐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간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한나라당이 과거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걸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말만 하다가 쑥쑥 들어가던 주제들 이제는 좀 정말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네. 국정조사 같은 거 과거에는 항상 여당은 거부했는데 네. 성격적으로 그냥 바로 해버린다. 그렇죠. 저희가 그것을 국민이 의혹을 갖고 또 야당이 정확한 얘기를 해오면은 여당이 이걸 거부하면은 국민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원리는 간단하다. 우리의 상전은 국민이다. 예. 그 외에는 국민의 상전이 여럿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가 야가 다 그러한 마음만 분명하면은 알겠습니다. 네. 논의의 여지는 계속 넓혀두시고 잘 협의가 될 것이다. 네. 마무리까지 가봐야 이 평가가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반문하시는 제가 아는데. 아니, 아직도 여러 번 속아서요, 사실. 네. 그리고 요번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제 합의 본 것이 이제 품위를 갖고 일하는 국회. 네. 그전엔 싸우면서 일도 안 하는 국회. 이 국민이 그래서 아주 타깃이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그 점도 우리 양 대표가 그 점에 합의를 봤으니까요. 저희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볼게요. 정치 얘기로 좀 가서요. 당 쇄신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져 있고 일부 언론에 보면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하고 황우여 대표하고 뭐 잘 보조가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여쭤봐 봐야 뭐 잘 맞는다고 하시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황 대표께서는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보조를 둘이 맞춰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제 당헌상, 대표의 권한대행을 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거죠. 그리고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 결의한 거에 따르면은 비대위는, 최고위원회 통상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존중하고요. 결론이 나오거나 하면은 저희가 또 당대표의 권한대행으로 할 건 하고요. 그러니까 7.4 전당대회 준비 부분은 비대위가 일단 전담하게 하면 되죠. 사무총장이 있거든요. 사무총장이 하고 거기에 의결사항이 있거나.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께서는 관여 안 하시고 그 대목은 거기는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예를 들면은 조금 개입할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정의와 비대위원장을 존중을 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잘 내가. 그런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표 만나셔가지고 이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당원당규 개정 문제 있잖아요. 당권 대권 분리조항 고칠 거냐 말 거냐. 그다음 뭐 최고위원하고 대표 같이 뽑느냐 마느냐. 또 선거인단 수를 얼마로 하느냐. 이 얘기를 황 대표께서 물어보셨어요? 아니면 박근혜 전 대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박 대표를 빨리 만나야 되겠다 한 거는요. 선거 과정 통해서요. 원내대표 선거 과정 통해서 박근혜 대표의 역할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수없이 물어봤어요. 언론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요. 제가 박근혜 대표라는 중요한 자산을 당에서 활동할 수 있게 충분한 입지를 만들겠다. 계파 싸움 이제 그만두고 박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유력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걸 원활하게 중앙광장에서 다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쭉 잡는데 박 대표 쪽 약속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고 가서 만난 거죠. 그래서 대화의 주된 내용이 어떻게 하면은 당에서 일하실 수 있겠는가. 좀 와서 하십시오.
그런 쪽이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선거 같은 거는 이제 민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다른 왕도가 없고 이런 얘기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전대위가 또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걸 확인한 거죠.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전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원칙으로요. 그 종래부터 우리 박 대표 가지고 계시던 원칙이죠. 그러니까 당원 당규 쟁점이 된 것들을 황 대표께서 하나하나 물어보셨고. 아니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왔죠. 근데 이제 거기서 박 대표의 그 답변한 내용이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또 황 대표께서 설명하시고 이러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돼버린 거 아니냐. 그것이 보수적 효과인데요. 보수적 효과인데 그거는 박 대표께서 옛날부터 견지하던 원칙인 동시에 지난번 당원에서 하던 거와 최근의 논의가 잘 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했죠. 그리고 그 얘기를 그러면은 이제 기자들이 그때 그걸 알았어요. 사실은 조용히 만나기로 했는데 기자들이 알고 그걸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공개해도 되는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들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간담회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간담회 자리에서 이제 많은 질문이 나오는 가운데서 제가 확인을 해드린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회동의 내용이 전달된 이후 모든 언론들이 이 당이 이제 박근혜 지분 51%가 돼버렸다. 이런 식의 기사 쓴 건 아시죠? 그건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그게 굳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기사가요. 저는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박근혜 전 대표의 의견은 이거다라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후에 그 당내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들 같은 게 나오면서 똑같아요. 그게 언론 보도가 그런 식으로 또 굳혀버린 감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러 작용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정의화 비대위원장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대선 주자라든지 다른 의견도 모아서 같이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견지하는 입장이죠. 어떤 당대표를 본인 개인적으로는 원하십니까? 젊은 당대표? 경륜 있는 당대표? 그것은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당대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당 쇄신에 대해서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질 것이고 그건 비대위가 주관을 한다. 황 대표께서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당청 관계의 변화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몸으로 보여주겠다. 오늘 말씀은 그거로군요. 그러니까 쇄신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회 운영, 그다음에 당 운영, 그리고 또 정책, 그리고 우리 당내의 아까 당 운영 중에는 이제 당의 계파의 타파, 이런 건 제 몫이죠. 그리고 전당대회와 당 대표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는 부분은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 줄곧 강조하신 대로 국민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 앞으로 당장 6월 달에 반값 등록금 어떻게 정리되는가 보면 알고요. 전당대회 정기국회까지 가면 이제 감세 문제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면 압니다. 그걸 하는 게 정치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정치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함께 만났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35분에 다시 오죠.